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상가 중개 시 특약사항을 쓸 때 주의할 점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 강의를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상가 중개 시 필요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상가 중개 시 특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결국엔 다 이해가 가십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저는 뭐 해약금 뭐 그런 거 막 강의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거 해봤자 오래 남지가 않아요. 그죠? 뭐 565조에 뭐 해약금이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매매 당사자 이런 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실제 우리는 중개를 해서 그죠? 특약을 잘 써야지 중개수로 잘 나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저는 이론적인 거 강의하지 않습니다. 유약벌 뭐 해약금 손해배상액 뭐 그런 거 결국에는 우리가 계약서 특약에다가 손해배상금을 명기하면 되는 거예요. 유약금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충분히 중개 잘하고요. 이런 거 알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중개사분들 막 유식한 척 하면서 유약벌이 어떻고 뭐 유약금이 어떻게 손해배상액이 추정한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특약을 잘 써야지만이 그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이해를 해서 특약을 잘 쓰는 게 장땡이지 요런 거 뭐 법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머리만 복잡하고 흰머리 나요. 그러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강의를 할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끔씩 계약할 때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없는 계약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또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양수자가 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약금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계약서 좀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급할 때는. 그러면 자 첫 번째 계약금이 없는 계약은 말 그대로 법에 나와 있지만 해약을 못한다. 해지 못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계약금 없는 계약은 해약도 못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이제 만약 매도자가 아니면 그 이제 건물주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빚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양수인이라든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계약금 없는 계약으로 진행을 할 경우가 있어요. 서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계약금 없는 계약으로 진행할 때는 서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계약금 없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를 썼지만 반드시 명기해야 될 게 손해배상액을 명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뭐 저기 할 경우는 뭐 누구 책임으로 한다 뭐 안 할 경우는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불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명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특약으로 손해배상액을 명기를 해야 되고요. 왜 계약 없는 계약은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해약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약을 그죠? 잔금 날짜가 될 때까지는 해약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에게 계약 내용대로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명기해야지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을 이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간이로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급하게 이제 막 현장에 나갔어. 그럼 이제 양수인이 되게 그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해요. 그럼 뭐 대충 씁시다. 그러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 사실은 계약서는 불요식 행위예요. 특히 어떤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쓰는 양식이 사실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하기 쉽게 국가에서 그냥 만들어 놓는 폼이지, 실질적으로 계약서 자체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요식이라는 건 문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요식행위라고요. 구두계약도 계약이에요. 그렇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급할 때 막 계약서 대충 막 연필로 끄적끄적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당사자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당사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상가에,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의 주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들어가서 꽝꽝 찍으면 되죠. 사인을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계약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는 굳이 특별한 요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불요식행위이다 보니까 특별한 요식 절차로 된 문서가 필요 없어요. 굳이 그래서 사무실 내에서 정식으로 쓸 때는 다시 쓰지만 우리가 급할 때는 이렇게 당사자 간에 뭐 전화로 뭐 계약금 입금했으니까 계약서 뭐 써주세요. 쓰러 갈게요. 급할 때는 현장에 쓸 때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영업 허가에 관한 점. 우리가 상가를 어떤 상가가 있어요. 1층에 1층에 음식점을 들어가고 싶어요. 음식점을 중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업 승계가 있고요. 그죠? 신규 허가가 있어요. 신규 허가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자 지휘승계라고 하죠. 보통 영업 승계는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은 영업 허가에 관한 내용들인데, 자, 그럼 이런 것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유방 건축물이에요. 유방 건축물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음식점 허가를 내고자 해도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영업 승계로 진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람이 전 양도인이 폐업을 하고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신규로 영업 허가를 내려고 하면 안 냅니다. 건물주가 이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영업 허가 안 나니까 반드시 승계로 진행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때 특약을 하나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영업 허가는 승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수인이 그 영업 허가를 득하는데 양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 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왜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 목적이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음식점으로 허가가 안 나. 승계가 안 돼.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돈만 날리는 거예요? 권리금만 날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뭔지 아시죠? 반드시 영업 승계에 관한 거 또는 허가에 관한 거 반드시 넣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온 양수인이 자기 뜻대로 목적물을 자기 목적한 바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럼 보증금 돌려주고 계약금 돌려주고 받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계약서가 없었어. A라는 양도인이 음식점에 하고 있던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제 양도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영업허가를 딱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된대. 그러면 A는 계약금 돌려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계약금 안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서 중개사는 뭡니까? 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가. 그죠? 중개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 양수도에 관련된 문구를 분명히 넣어주셔야 돼요. 영업자 지휘승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업자 지휘승계에 관한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 계약은 영업 승계 조건으로 한다. 아니면 본 계약은 신규로 양수인이 영업 허가를 득하기로 한다. 이런 조건들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중개사가 딱 판단했을 때 이건 신규로 허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영업 승계로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특히 유방 건축물 있는 거. 건축물 대장 찝어가셔가지고 유방 건축물이라고 맨 건축물 대장 위에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요. 유방 건축물이라고 딱 나와요. 이런 경우는 신규로 영업 허가가 안 나니까 공인중개사께서 반드시 영업 승계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엄청나게 힘들어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영업 승계에 관련된 것들, 그죠?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 부분 정말 주의하셔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